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JB 본점 대표원장 정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이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어요. 오늘 저희가 촬영을 하는 이유는 문신사법 개정 이후에 지금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미 합법인 나라에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만나 뵙고 싶었어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박사 논문입니다. 2019년도에 제가 반영과장 법제화 논문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 이제 논문 발표할 때 여기 제가 해외 사례들을 엄청나게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법안이 정해질 때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뭐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우리나라 규정에 맞게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라서 합법인 나라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진짜 실제 샵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했는데, 어제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정말 제 예상대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위생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제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준비 기간을 주는군요. 네, 지금 내년 10월이면 당장 우리가 문신사법에 맞는 시험 규정이 나오면 시험을 쳐서 통과가 돼야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우리 사실 KB팀 보건평가원이라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쳐보시면 KB팀 보건평가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위생교육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우리 원장님들이 교육을 듣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몰랐다. 진짜로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요.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은 그럼요. 왜냐, 저는 이 법안을 알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미국도 각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달라요. 시험을 맞아요. 치는 데가 있고, 또 그냥 신고제가 있고, 면허를 취득을 할 때 교육 이수만 해야 되는 곳이 있고, 아니면 의사, 간호사 산하 안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라고 딱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떤 시험 절차로 어떻게 해서 사업장을 오픈을 할 수 있는지 원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다 전반적으로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할 때 이제 짧은 소견으로 카운티를 두 군데가 다른 곳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은 그때도 제가 카운티 두 군데를 따로 갔었는데 진짜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천차만별이고, 그분들도 사실은 반영고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종이만 주시거나, 어떤 조금 외곽이었던 그 카운티는 그냥 폼 하나만 작성하고 그 당시에 50불인가를 내면 그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펄밋을 주는 그런 곳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는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카운티에 있는 그, 저희는 헬스 디파먼에서 그 펄밋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술장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시술하는 분에 대한 펄밋을 받아야 되는데, 해마다 저희가 갱신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피와 뭐 관련됐거나 아니면 뭐 감염, 혈액이나 감염에 관련된 온라인으로 된 그런 코스를 이수를 해야 저희가 뭐 인스펙션을 왔을 때 그걸 제시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저희 그 라이센스를 계속 갱신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등록할 당시 저희가 특별히 시험을 봐야 되는 건 없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갔기 때문에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갔더니 이제 그걸 살짝 보고,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사업장을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할 것인가, 시설을 본다는 거죠? 네, 도면 같은 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퀴먼 도구들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시술하는 그런 체어나 베드라든가 그런 거가 어떤 머테리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사진을 동봉을 해야 되나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기술자가 아닌데 자를 가지고 도면을
그렸어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제출한 거를 가지고 인스펙터가 나와서 확인을 하고 서면을 가지고 구두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서 아 이거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선을 하고 이제 다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취득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폼 같은 것들도 작성을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되게 놀랐는데 원장님이 진짜 미국에 계신 것처럼 많은 것을 진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고 저는 진짜 예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맞아요. 마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법은 뭐 시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 각 주마다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욕부터 로스앤젤레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코네티컷주 해서 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그럴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합법인 나라에서 어떤 규정에 맞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저도 지금 그게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진짜.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면허 준비를 해야 되고 시설은 어떻게 갖춰야 되고 그게 지금 딱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제도가 없지요. 따로 없고 네. LA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교육 이수를 하고 시험을 따로 쳐야 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적십자 응급처치 자격증하고 심폐소생술 자격증 그리고 혈액병원균 교육과정 이수가 있으면 자격증을 통해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합법이 된 거는 좋은데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도 합법적인 나라에서 일일이 뭔가를 찾아서 물어보고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게 사실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시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내가 빠뜨린 게 아닌가 불안한 것도 있고 이제 어떤 분은 또 조언을 모르시니까 조언을 그렇게 하신 거죠. 경찰서에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경찰서를 가서 확인을 했더니 경찰한테 퍼밋을 받을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헤매면서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모든 것을 알아보고 그런 교육 이수를 할 수 있게 약간 이렇게 개인 가해 같은 걸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합법적이 되면 아무래도 장점은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저희가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미용인이 되는 거지만 그치.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뭐 물론 언더그라운드에서 하고는 있었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제가 하고 있는 나라가 이걸 합법적으로 보고 있는 경우라서 다행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양지로 나오려면 아무래도 많은 고통이 있지 않을까 그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네 그럴 것 그죠?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딱 예측을 하는데 내년이 딱 되잖아요. 대혼란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상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생각한 게 모든 나라에서 시험을 치고 안 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우선시 보는 게 우리 방역과장이나 타투 같은 것들은 침습행위이기 때문에 뭐 혈액맥의 감염 아니면 뭐 위생, 고객의 안전 이런 걸 가장 중시하는구나를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 2024년부터 위생교재부터 내가 출간을 해서 이 사람들을 위생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겠다. 제가 뭐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먼저 알고 있는 정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인정을 하려면 위생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단체를 우리가 원래 학회에서 이제 위생교육을 계속 했었어요. KB팀 학회라고 저희가 논문을 받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계속 하고 있다가 KB팀 보건평가원이라는 보건위생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단체를 작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신사법 통과되기 전에. 그래서 전국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는 굉장히 원장님들이 문신사 또는 우리 반영구 화장사의 권익보나 이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합법이 되면 좋다, 안 좋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를 잃을 수도 있겠죠. 그죠? 당분간. 그래서 원장님하고 어제 얘기를 할 때 한국은 지금 원장님들이 그냥 법이 통과가 됐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시험 치고 바로 시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인스펙터가 오면
액션 플랜 같은 것도 물어봐요. 손님이 왔을 때 너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럼 이게 사실은 몸에 이거 있어야 그럼요. 헤매지 않고 보여줄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저희한테 퍼미스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신뢰가 있으면 이렇게 막 자주 인스펙션 나와가지고 막 확인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혜택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실 때는 또 시술을 못하고 자리를 비우고 그분들을 또 이렇게 응대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가 되어 계시면 뭐라 그럴까요? 그 약간 완화를 해준다. 네, 이런 네, 거. 네. 맞아요. 그게 법안에 명시가 돼 있다니까요. 아, 그래요? 지금 나와 있는 법안에서 내년에 이제 10월 달 되면 자격증 시행을 하는데 자격증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한 번에 통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기존 종사자들에 한해서 기존 종사자들의 보건위생교육을 이수한 이수증과 그리고 경력 인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요렇게 있으면 2년간 유예해주는 유예 제도가 있어요. 어머, 네. 엄청 좋네요. 그거까지는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것만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설 기준, 시설 사진을 내야 됩니다. 법안에 맞는 시설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고 허용을 해준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딱 시행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처벌이 강화가 되는 거죠. 진짜로 법적으로 규제가 강화가 되고 문신사가 아닌 자들을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것들, 그렇죠. 벌금, 맞아요. 어떤 처벌, 뭐 영업정지, 뭐 폐업까지도 지금도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알고 보면 정말 야 우리가 그냥 어머 마냥 우리 좋아할 건 아니다. 그렇지. 하는 대로 그냥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했던 원장님들이 그때 돼서 대혼란이 올 거다. 그렇죠. 계획한 대로 준비가 또 안 되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당장에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원장님이 안타까워요. 이러더라고요. 어제 얘기하면서 왜 그러시지? 다들 이게 한 번에 준비되는 게 아닌데 미리 준비를 해서 이게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맞아요. 그리고 당장 시행을 딱 할 때 그때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또 교육하는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 우리도 단체 입장에서 그때 되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문신사 뭐 국가자격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생교육을 대대적으로 저희가 안 다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더 하실 시간도 없으시겠네요. 사실. 그럼요. 엄청 바쁘겠죠.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려도 우리 원장님들이 어떠냐면 통과되면 그때 하지 뭐 이러거든요. 물론 안타깝죠. 네, 물론 그쵸. 맞습니다. 그때 되면 어떤 단체가 지정이 돼요. 어떤 단체가 국가에서 위탁을 내서 위생교육을 좀 진행을 해달라라는 단체가 생기고 정식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렇죠. 그럼 영업장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일을 당장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맞아. 내용이 사실상 우리 교육을 하면 2시간 반 동안 정말 풀 강의만 해도 모자라거든요. 그걸 들은 원장님들의 후기 영상은 K뷰티인 학회라는 유튜브에 가시면 저희가 후기 영상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리얼 후기 영상.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외국에서 배우러 오셨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미리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럼요. 네. 특히 지금 비즈니스를 잘 건설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그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정말 이게 합법화가 됐을 때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받는 혜택을 잘 누릴 수 있지 않으실까. 근데 사실 이렇게 떠먹여주는 네. 그런 시스템이 외국에는 제가 모르는 것도 모르겠지만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기회를 탄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실 네. 제가 정말 이쪽으로 또 보건학 전공이고 이쪽으로 너무 집중을 해서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실제 시술자이면서 교육을 했던 사람이 현업 종사를 하면서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맞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보건학을 이수를 하고 교재를 만들고 이 교재를 바탕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의사라든지 뭐 간호 쪽이나 또 의료인들이 하는 보건위생교육, 일반적인 감염 교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은 현장과 접목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병을 아는 것과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병이 감염이 되고 어떻게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를 아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시술하는 거는 저희가 제일 잘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이면서 보건위생교육을 현장 시스템에 맞게끔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주는 단체는 대한민국의 KBT 보건평가원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네. 그리고 현장에서 원장님들이 들어보면 뭐 단순하게 손 씻기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들었던 사람, 상반기에 들었던 분들은 하반기에 저희가 무료로 심폐소생술과 이런 시행 절차를 체험을 시켜주려고 해요. 미리. 굉장히 좋네요. 네, 응급처치 방법을. 네, 그거를 이제 하반기에 할 거고, 그래서 미리 상반기에 꼭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대구 위생교육, 그때는 제가 강의합니다. 여러 보건학 박사들, 우리 단체에 교육위원님들이 계신데, 제가 직접 강의하는 곳은 대구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한번 진행할 생각이고, 강원도에서 한번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주세요. 어떤 미국에서 사례를요? 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일반인들이 뭐 간과하고 있는 시술할 때 위생에 놓치는 부분들, 미국에서 교육하고 있는 한 파트.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하나요? 저희 보통 이제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면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시술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레귤레이션을 적용하는 게 좀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장갑 끼는 거 하나만 해도 저희는 그냥 쉽게 손 씻고 장갑 끼면 되지 하지만 저희가 받는 그런 간단한 리마인딩 에듀케이션 교육 같은 걸 보면 이제 사실 장갑을 낄 때도 이제 스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때 당연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막상 이게 교육을 받기 전에는 몰라. 그런 것들 네. 모르니까 이제 인스펙션 오시면 그것도 이제 눈여겨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이제 예를 들어 시술하는 그 베드가 있으면 그 밑에는 저희가 뭐 물론 피가 많이 혈액이 나오는 그런 시술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밑에 무언가가 있으면 안 되고, 한국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혈액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중간에 놓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름답게 꾸민 그런 시술실보다는 약간 병원 같은 그런 네, 느낌을 그죠? 좋아하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바늘이다 보니까 샬 컨테이너를 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챙겨주시는 지금 굉장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보다 널널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한국 분들이 저도 그게 매우 똑똑하셔서 그 생각인 게 우리가 뭐 위생 교육만 이수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시험 절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작년에 문신사법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 단체에서 민간 자격 시험 규정을 만든 게 그게 뭐냐면, 이걸 시험을 치고자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 자격 시험 규정의 운영 규정을 보면 1급, 2급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는 반영구 화장을 시술하는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시술 과정의 절차, 위생상의 절차를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반영구 화장 위생관리사라는 민간 자격 시험 명칭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실기시험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제가 운영 규정을 만든 것처럼 시술의 스킬을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지 않을까라는 저 단순한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게, 이거를 단속해서 내가 너희의 비즈니스에 해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객도 보호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합법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감염으로부터의 보호도 하지만 네.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이제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인스펙션 잘 받자 이런 식으로. 수시로 이렇게 네. 오나 봐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이제 문 열 때 오시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거기도 워낙 바쁘시니까 자주 오진 않았지만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시고 이제 규정상, 그리고 나서 저희 갖고 있는 거 리뉴하는 걸로 법으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사소한 절차나 여러 가지 미신 감염에 조금만 소홀히 해도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인 거죠. 우리가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광고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광고법에도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게 되면 엄청난 과태료나 행정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시술 현장도 바꿔야 되지만 시술실, 나의 마인드, 그리고 고객 상담 절차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딱 내년 10월 시험 합격했어요. 합격했지만 영업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때도 받아야 되겠지만 미리 준비 안 하면 갑자기 맹붕이 와서 시설을 완전 바꿔야 된다고? 맞아요. 어. 다 알고 계시더라도 사실 리뷰하는 마음으로 시험 보기 전에 네, 하시듯이 힘듭니다. 근데 체크리스트처럼 이게 당장에 하시면 되는 게 좋을 것 아니잖아요. 맞아요. 물론 법이 완화가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좀 더 강화가 되면 됐지 그렇게 완화를 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모두를 위해서 네. 이제 법이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알고 미리 준비를 하고 시설 갖춰놓고 시술자의 매뉴얼 전부 다 재정비해서 갖춰놓고 나의 행동까지도 행동이 변화가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맞아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진짜 그래요. 네. 미국에는 네. 소송건 같은 것들이 좀 많으시죠? 사실 저는 정말 다행이게도 그런 건들은 없는데 제가 이제 책임보험 같은 거를 네. 들긴 하거든요. 여기도 그게 네. 의무예요. 네, 그걸 듣게 되면 거기에 쓰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소송당한 적이 있는지, 어떤 케이스였는지, 그런 것들도 있고, 퍼밋을 리뉴하기 위해서 해마다 재점검하러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거든요. 저희 고객한테 받았던 고객 정보, 건강 관리 네.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했는지 뭐 준비는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고객 차트, 클레임. 의무 기록. 맞아요. 그 네. 클레임 같은 경우가 네.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골치 아픈 네. 그러니까 미리 이걸 잘 알면 사실은 그런 일이 없겠죠. 네. 시술 동의서부터 맞아요. 고객 건강이라든지 특이사항 의무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적는 방법도 있고요. 심지어는 색소의 넘버나 제조 일자까지도 우리가 맞아요. 관리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아마 미국 법에서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법안을 많이 인용을 한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죠? 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나 행정체제나 이런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소송건들로 거의 다 그렇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체에서도 이제 맞아요.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폐기물 관리나 이런 것도 정부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네, 아무래도 저희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식의 폐기를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양을 그러니까 어디다가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일로 미리 돈을 내고 컨테이너를 등록을 했다가 거기 집어넣어서 지정된 곳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쓰고 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원하시는 거를 찾아가지고 등록할 때 그런 걸 다 기재를 하시고 그거대로 준수를 하셔야 사실 문제가 없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걸 상황입니다. 일일이 다 혼자서 해야 된다는 거지. 폐기물 맞아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런 것들을 단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주면 너무 좋죠. 네, 폐기물 맞아요. 전문 업체나 시설이나 이 규정들을 다 이렇게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 미용인들 그 반영과 화장하시는 우리 현장에 있는 시술자 분들께 이제 문신사법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저는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펄밋도 받고 이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행되기 전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사실은 좀 많이 부럽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한국에서는 정말 과외도 잘 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아는 게 정말 맞는 건지 그걸 확인하시고 시간이 충분할 때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셨으면 전 정말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내년 정말 저도 기대 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네, 내년이면.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것들은 1인샵 원장님들이 맞아요. 나 이 업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게 너무 조금 아쉽죠. 걱정이고, 기술자들이 이걸 잘 하고 있다가 이런 행정 처벌을 받거나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그때 돼서 막 저희 단체들에 막 연락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미리 고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딱 들으면 아마 멘붕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또 우리 단체의 임원분들이 희생을 해주고 계시고 많은 미용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우리 회원들도 다 같이 힘써서 노력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잘 이수를 하셔서 위생적으로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국가에서도 인정받고 또 의사로부터도 좀 분리돼서 우리 독립직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전문가적으로 네, 발전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력 있는 자들이 낙오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는. 맞아요. 이것 네. 때문에 굳이 걸림돌이 되어서 네. 더 이렇게 성공하시는데 지장이 있지 않았으면 맞아요. 하는 바람으로 네. 원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 해외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저의 너무너무 짧은 감사하고. 소견도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 네. 부디 제가 네.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너무 도움이 많이 네. 됐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앞으로 준비 잘 해서 우리 원장님들 하시는 일 훨씬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빨리 네. 연습하러 갑시다. 그럼요. 아니 원장님 계시니까는 진짜 정말 치트키처럼 무슨 수능 준비하듯이 가면 되니까 전 진짜로 경찰서도 가봤어요. 누가 가서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때 갔더니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너 뭐 하니? 매춘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만 사실 아니 누가 가보라 그랬는데 너무 황당해하면서 막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삽질을 하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별걸 다 했는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조금 어리버리하면 조금 봐주는